자, 그 전화 쪽에 분해 반응, 크래킹 반응에 관련돼서 베타 절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베타 절단이라는 얘기는 양이온 탄소에서 기준으로, 양이온 탄소를 기준으로, 카보캐타이온을 기준으로 베타 위치에 있는 탄소와 그 감마 위치에 있는 탄소 사이에서 끊어지는, 결합이 끊어지는, 절단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에틸렌이 많이 만들어지느냐, 프로필렌이 만들어지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 3-7처럼 올레핀과 1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될 경우에 1차 카르보 양이온이 불안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2차 카르보 양이온 또는 3차 카르보 양이온으로 이 트랜스퍼, 리어레인지먼트를 하죠. 우리 카르보 양이온의 안정성이 뭐예요?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안정하고 2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안정해요. 그래서 처음에 절단에 의해서 생긴 1차 카르보 양이온은 2차나 3차로 계속 리어레인지먼트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드라이드 이온만 시프트 되면은 H-만 옮겨지면은 2차 양이온, 3차 양이온이 만들어져서 보다 안정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온으로 이성질화가 된 후에 다시 베타 절단들이 반응이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베타 절단이라는 얘기는 뭐야? 카르보 양이온을 중심으로 베타 탄소와 감마 탄소 사이에서 끊어지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이고. 자, 베타 절단이 6번째고 7번째는 고리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고리화를 일으키는 것이 3-8식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르보 양이온이 뭐가 돼요? 이온화 구조로 이제 같은 분자 내에서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첨가돼 갖고서 고리를 형성해요. 고리를. 그래서 고리가 우원자 고리, 즉 오각형 고리를 만드느냐, 육각형 고리를 만드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야 뭐 스테빌리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각형 고리나 육각형 고리의 그 형성이 된 다음에 식 39식이나 41식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올레핀과 계속 반응해 가지고 나중에는 보다 안정한 반향조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냥 고리형 탄화수소보다는 반향조 탄화수소가 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레핀 혹은 반향조 탄화수소까지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책에 이제 뭐 3-8식이나 9식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고, 여기 이제 3-3의 4절에서 접촉 계질, 접촉 분해, 열분해. 그죠? 지금 세 가지 한 겁니다. 크게는 계질과 분해인데 분해를 접촉 분해와 열분해로 나눈 거였어요. 조금 전에 접촉 분해는 베타 절단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열분해는 어떤 절단이 일어나는지 잘 봐보세요. 열분해는 서멀 크래킹이에요. 서멀이 열이란 뜻이고 크랙은 끊었다는 얘기예요. 분해시켰다는 얘기예요. 열분해에서는 석유탄화수소를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열적으로 분해하여 보다 분자량이 작은 분자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열분해라 한다. 아까 접촉 분해는 촉매를 써서 한 거고, 얘는 촉매 대신에 열을 가해서 했기 때문에 열분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열분해 공정에는 몇 가지 공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비스 브레이킹이라는 그런 용어를,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사 문제나 이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열분해의 종류로서 비스 브레이킹, 코킹 등등등등
이런 식의 용어들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친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비스 브레이킹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 상압증류 시 잔유물을 열분해하는 그런 겁니다. 상압증류 시 잔유물을 열분하는 반응. 자, 이런 비스 브레이킹은 쉬운 얘기예요, 안 쉬운 얘기예요? 아까 우리 그림 3-2에서 상압증류에 의해서 가스 뽑고 가솔린 뽑고 경유 뽑고 중유 뽑았어요. 나머지 잔 사이위에서 열을 더 가하면은 그 물질이 어떻게 돼? 열분화가 되든가 아니면 품질이 저하되든가 아니면 수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감압증류를 했었어요. 그렇죠? 한편 감압증류하고 난 나머지 감압증류에서 윤활 기유를 뽑고 왁스를 뽑아냈고 아스팔트를 만들어냈는데 그 나머지 즉 아스팔트보다 더 찐득찐득한 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 코킹을 해갖고 뭘 만들었어? 석유 코크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감압증류의 잔유물을 갖다가 우리는 코킹을 했다는 얘기야. 열분해 시켰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뭘 만들었어? 코크스를 만들었어요. 코크스 아시죠? 여러분 석탄 코크스 하는 것처럼 아주 찐득한 그 분자량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체화가 될 정도로 하는 방법이 코킹이라는 과정입니다. 열분에 의해서 가스, 가솔린, 접촉분해용 연료유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여러분 석탄 코크스는 그 코크스 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석유 찌꺼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코킹에 의해서는 석유 코크스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우리 아까 그림 3-2 제일 큰 석유 정제 천안 프로세스 공정에서 마지막에 석유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을 봤습니다. 내용상으로. 자, 접촉 분해가 카르보늄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진행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열 분해는 반응물을 라디칼 타입으로 간다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촉 분해와 열 분해의 차이점을 우리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접촉 분해와 열 분해의 차이점에서 접촉 분해는 카르보케타이온을 만들어서 1차 카르보양이온이 2차 카르보양이온, 2차 카르보양이온, 3차 카르보양이온으로 이렇게 자꾸 리어레인지먼트 해갖고 보다 안정된 카르보양이온을 찾아간다면 그러면서 배태 절단이 일어난다면 열분에 의한 것은 라디칼 반응으로 진행된다. 메커니즘이. 이건 이온입 반응이고 이건 라디칼 반응이죠. 라디칼 반응의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얘기가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라디칼은 석유 탄화수소의 탄소 결합을 혹은 탄소 수소 결합이 계속 그 절단에 의해서 라디칼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 밑에 우리 책에 있는 그림식인데 이런 식으로 동종분해를 탄소와 탄소의 동종분해를 일어나면은 이게 이쪽에 탄소 양이온, 카르보 양이온, 탄소 라디칼하고 이쪽에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절단되기 쉬운 2보다는 1이 쉬워. 즉 이게 몇 차예요? 3차 라디칼이고. 그죠? 요거 이쪽은 몇 차 라디칼이에요? 이쪽은 하나, 둘이니까 여기는 1차 라디칼이에요. 이거는 3차 라디칼이고. 그죠? 이미 우리 배웠어요. 라디칼의 안정성은 1차보다는 2차 라디칼이, 2차보다는 3차 라디칼이 안정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디를 끊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교재 그림 3-5에 열분에 의한 라디칼 생성에 되는 포인트를 잘 봐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3보다는 2가 2보다는 1이 즉 1차 라디칼보다는 2차 라디칼이 2차 라디칼은 3차 라디칼이 안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3-5에서 결합의 절단은 3차 탄소 라디칼이 생성이 제일 유리하다 하는 얘기죠. 가장 일어나기 쉽다. 그게 안정하니까. 그쵸?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유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성된 라디칼은 1 내지 4식에 따라서 분자량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베타 절단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 라디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타 탄소와 감마 탄소 사이의 절단을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1차 라디칼과 완 올레핀 사이에 올레핀이 생성되는데, 그것들이 여기 이제 반응식을 보세요. 자, 식 3-12식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탄화수소 단일결합이 동종분해에 의해서 라디칼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면은, 여기 1차 라디칼이 생성됐죠? 그렇죠? 1차 탄소에 라디칼이 생성됐죠? 그리고 이쪽에는 올레핀이 생성됐어요. 1차 라디칼과 올레핀이 생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면 이때 베타 절단에 의해서 계속 탄소가 분해가 돼요. 절단이 돼요. 즉 분자량이 작아지는 쪽으로 분해가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연쇄 반응에서 보면은 라디칼이니까 이런 체인 반응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우리 유기학에서 배웠습니다. 이오닉 반응은 스텝 바이 스텝을 가지만 라디칼 반응은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프로파게이션, 터미네이션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타입으로 체인 트랜스퍼가 이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라디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디칼 구조니까 계속 그 반응이 일어난다. 즉 여기에 1차 라디칼이 생성됐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라디칼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3-13식이나 의해서 계속 라디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는데, 여기도 어디에선가 여기 봐보세요. 연쇄 정지가 나중에 터미네이션 단계가 나오게 되지. 3-14식에서 라디칼 구조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난 후에 반응이 종결 단계로 들어가면은 라디칼 반응이 정지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15식에 14식에서 보면은 어떻게 종결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 안 보이네. 자, 여기에서 라디칼 반응이 정지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라디칼 화학종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연쇄 정지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도 화학 반응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분자내 트랜스퍼에 의해서, 분자내 연쇄 이동에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라디칼이 어디가 끊어지느냐, 1차에 끊어지느냐, 2차 라디칼이느냐, 3차가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라디칼 쪽으로 요 수수가 옮겨가거나 요 수수가 옮겨가는 거에 따라서 어디에 새로운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2차 라디칼 생성될 수도 있고 1차 라디칼 생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반응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질화가 일어나기 좋은 4번과 6번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쪽에 가는 거고, 3-12처럼 베타 절단으로 일어나서 분해가 더 잘 진행된다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분해 반응에서 주 생성물은 올레핀계다. 그죠? 올레핀계다. 만약에 라디칼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지 달린 구조의 생성이나 고리가 있는 그것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접촉 분해가 좀 더 효율적이겠지. 왜? 옥탄가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분해 반응이 열분해가 됐고, 자, 나중에 접촉 분해하고 열 분해를 비교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정리를 시험 문제에서 그려놨지만 접촉 분해 방식 3-3의 3절과 3-3의 4절 열 분해를 비교를 해서 메커니즘을 비교하고, 잘라지는 놈에 따라서 에틸렌이 주로 생성되느냐 프로필렌이 생성되느냐,
최종 반응 생성물이 이소파라핀계로 나오느냐, 반향족계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리니어하게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한편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3, 3의 5 수소화 분해 그러면은 이것도 전화 공정 중에 하나죠. 수소화 분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이드로 뭐라 그래? 하이드로 수소화를 여기 뭐라고 썼어요? 하이드로 크래킹 분해란 말이 생각이 안 났네, 그죠? 분해는 분해, 크래킹인데 수소를 썼다 그래서 하이드로 크래킹이에요. 자, 수소 가압화에 그 고비점인 석유 유분을 갖다가 그 분해시켜 갖고 가솔린 만드는 거예요. 자, 결국에 전화 공정은 돈 되는 거 만드는 거야. 어떻든 간에 롱체인의 사슬을 촉매를 써서 끊든, 열을 가해서 끊든, 수소를 가해서 끊든, 탄소 결합을 짧게 끊어서 가솔린을 만드는데 집중을 한다. 그쵸? 가솔린도 리니어한 가솔린보다는 옥탄가가 좋은 가지 달린 가솔린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그 얘기죠. 자, 어떻든 간에 가솔린으로 전환시키는 공정 중에 수소화 분해 반응이 있다. 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야겠지만 여기서도 쓰이는 촉매가 실리카나 알루미나 촉매를 쓴다. 이제 실리카 알루미나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알루미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족의 원소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성을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쵸? 그래서 루이스 산이다. 고로 고체 물질의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고체 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쵸? 그런 촉매를 쓰거나 제올라이트를 지지체로 해서 우리 접촉계절에서 백금 촉매 썼어요. 자, 여기 수소화 정지에서는 코발트나 몰리브덴 촉매 썼네요. 그렇죠? 아니면 니켈이나 몰리브덴 촉매 쓰든가, 아니면 니켈이나 텅스텐 촉매를 쓴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코발트 촉매 쓰느냐, 몰리브덴 촉매 쓰느냐, 실제 활성은 요 촉매의 금속이에요. 이 제올라이트나 고체산은 지지체로 쓰이는 거예요. 지지체. 즉 지지체에다가 촉매 금속 성분이 딱 들어와 갖고 실제 반응은 반응이라는 건 아니지만 활성은 촉매가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반응의 과정에 대해서 탄화수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수소화 분해 과정에서 탄화수소는 분해가 일어나고 이성질화가 일어나고 고리화 반응이 일어나고 올레피너가 일어나고 끝에가 뭐예요? 탈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소화 분해, 수소화 크래킹, 고비점의 긴 사슬을 수소를 집어넣어서 분해시키는데 이때 촉매를 쓴다. 그죠? 촉매는 코발트, 니켈, 몰리브덴 이런 촉매를 쓴다. 그래서 나오는 생성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성질화, 분해, 크래킹과 분해, 이성질화, 고리화. 지금 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잘라서 가솔린을 만들든가, 이성질화 만들어서 가지 달린 거 만들어 갖고 옥탄가를 높이든가, 고리화 시켜서 옥탄가 높이든가. 그죠? 그러자는 얘기죠. 한편 올레핀을 만들어서 올레핀에 수소화 반응시켜서 다른 걸로 또 갈 수도 있고요. 탈황, 어차피 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석유에서 황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연소가스를 보일러에 뗐을 때 연소가스로 나가면서 황 성분이 싹스가 되면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황을 제거해야 되죠. 제거할 때 황을 제거하는 프로세스에서 수소가 들어갑니다. 수소가. 그래서 여기 탈황이라는 공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수소와 크래킹에 의해서 이소파라핀이나 반향족 탄화수소를 만드는 것이 수소화 분해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섯 번째로 알키라 반응이 있어요. 이성질화 반응하고
전화 공정에서 알키라 반응이 있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접촉계질, 접촉분해, 열분해, 이런 반응이 전화 공정인데, 그거 외에도 고옥탄가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알키라 이성질화 반응이다. 혹은 중합 반응이다. 그쵸? 그래서 알키라 반응이라는 얘기는 열분해나 접촉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올레핀과 뷰테인을 반응시켜서 고옥탄가를 만드는 방법이다. 결국에 알키라 공정도 고옥탄가 만드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황산이나 HF 촉매하에서, 이것도 다 산촉매죠. 그런 촉매를 써가지고 이렇게 프로필렌과 아이소뷰텐을 반응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소파라핀 계열의 그 아이소타나소스의 고옥탄가의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돈 드는 거 만드는 거예요. 공업화학은. 여기서는 그 프로세스는 실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이언스인 유기학 다 백그라운드예요. 유기학의 백그라운드죠. 그죠? 카보케타이온의 안정성, 라디칼의 안정성, 라디칼 메커니즘과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친전자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에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테크놀로지를 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에서 이용하는 원리는 사이언스 나오고, 사이언스는 결국에 테크놀로지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면서 그 기술로 인간 생활에 윤택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옥탄가보다는 고옥탄가가 엔진 출력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고옥탄가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고옥탄가의 가솔린을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유기학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3회 16식이나 17식이 그걸 유기학적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여기서 원하는 가지 달린 사슬 혹은 반향조 사슬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아까 했던 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죠? 라디칼에 안에 카보케타이온에 알킬기가 도입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성질화에 대해서 알키라 말고 이성질화도 마찬가지로 노멀 파라핀을 이소파라핀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성질화다. 그렇죠? 아이소머리제이션. 노멀 뷰테인을 아이소뷰테인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3회 21식에 있는데 그때도 촉매가 쓴다. 촉매를 활성 물질은 플래티늄, 백금이죠, 백금. 자, 실리카 알루미늄 지지체, 아까 얘기했던 고체산 지지체에다가 이런 백금 촉매를 써서 만들어지는데 이 프로세스는 3-21시에 나와 있죠. 3-21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식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3-21식이 지금 했던 그런 이성질화 만드는 공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소뷰테인과 이소뷰테인을 그 일양화 이소뷰테인 두 개를 합쳐갖고서 2,2,4 트리 메칠 펜테인, 이게 이소옥테인이죠. 우리 고옥탄가 기준 물질인 이소옥테인 만드는 경우 이소뷰테인 두 분자를 갖고 이소옥테인을 만드는 것으로 고옥탄가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상당히 유용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성질화에 의해서 고옥탄가에 이소옥테인을 만든다. 이거 메커니즘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 카보케타이온에 새로운 알킬과 이중결합이 들어와서 알키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질화가 일어나겠지. 그렇죠? 두 개 분자가 합쳐지니까 한번 쫙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그림, 메커니즘 그려가면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유기학 시간에 배웠던 메커니즘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재미없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그려보세요. 책에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슬라이드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전화 공정에서 7번째가 수소와 정제입니다. 수소와 정제. 수소와 분해가 있고 수소와 정제가 있어요.
석유 유분에 함유된 불순물들, 즉 황이나 질소나 산소나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뭘 쓰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장치에 부식이 생겨. 황, 낙스 다 산이죠. 한편 촉매를 갖다가 포이즌은 촉매의 이제 활성 물질에 촉매가 활발하게 활성을 이 자리에 얘네들이 와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은 촉매가 활동을 못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런 황성분이나 질성분이나 이런 불순물들을 처리를 해야 돼. 제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장치 부식이나 이런 촉매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석유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불순물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수소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수소와 정제는 저희 수소를 또는 수소와 분해를 반응을 석유 유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탈환 공정이 대표적인 공정입니다. 식 3회 24나 25식에 의하면 탈환 공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을 만들 때 황화수소액으로 뽑아내는 거죠. 황화수소 냄새 아주 지독히 구린내죠. 그렇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이설파이드를 갖고 있는 황을 뽑아내는 경우죠. 다이설파이드죠. 설파이드, 알킬다이설파이드를 갖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거죠. 이쪽은 알킬기로 만들어내고 황은 황대로 황화수소를 해서 뽑아냅니다. 그죠? 머캡탄이죠. 이런 머캡탄, 사이올 계통을 여기다가도 수소 집어넣어갖고 알킬대로 뽀집어내고 황은 황대로 황화수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황 성분은 황화수소로서 탈황이 된다. 그럼 탈황된 메커니즘이 3회 26식에 있고 이런 것들은 암모니아를 제거해서 암모니아로 제거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퀴놀린인가요? 질소가 있는 고리형 화합물 여기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질소 성분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알키라 반응을 수소화 반응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모니아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죠. 자, 탈산소 반응을 아까 산소 화합물도 불순물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탄화수소, 즉 석유류 제품에 이런 물 분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수소를 집어넣어서 불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식들, 촉매는 코발트 촉매나 몰리빈 촉매 썼다, 니켈 촉매 썼다, 그런 정도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 이제 황을 갖다가 탈황시켰던 황을 버리기에는 산업적으로 버리기에는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황을 제조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황화수소 H2S에다가 산소를 집어넣어 갖고 우리는 SO2 이산화황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3회 28식에 보면은 아민계 용제를 써가지고 써서 황화수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산화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산화황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를 회수를 해갖고 저것 때문에 나왔어. 그래서 회수한 황화수소를 갖고 우리는 거기서 이산화황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산화황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반응식 이산화황을 만들어진 거에다가 황화수소 집어넣으면은 순수한 황만을 뽑아내고 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업용 황으로 무기공업화학에서 필요한 황으로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TV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나요? 저 인도네시아 화산지대 가면은 그 화산지대에 올라가서 황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다가 파는 그런 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도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업적으로 그 석유를 타랑시키는 공정에서 수소를 집어넣어 갖고 석유 속에 있는 황성분을 황화수소 H2S로 빼내고 황화수소 집어넣었으니까 그것을 암인계 용지에다 집어넣어서 SO2라는 이산화황으로 만들어내고 이산화황 SO2는 또다시 황화수소랑 반응시켜 갖고 물하고 황덩어리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우리가 그 산업적으로 필요한 황 원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인도네시아 화산지대에서 얻어오는 것도 황도 이런 황이긴 하지만 만드는 프로세스는 다 틀리죠. 어떻거나 황은 황산, 그렇죠? 황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료고 황 자체로도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